안녕하세요. 신생아 집 방문 글을 썼던 신우이입니다. 거의 600개가 가까운 댓글이 달려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묻히겠거니 했던 글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특별한 후기랄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후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우선 그 일에 대한 부분으로 올케한테서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올케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한참 조리 중이라 만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제가 연락해서 통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먼저 엄마한테 들은 그 이야기가 정말 다 맞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과 시부모님을 차별한 이유가 뭐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쓰셨지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네요. 그게 전부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답니다. 초등학교에 코로나가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데 애들이라 본인들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모를 거란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됐답니다. 여기저기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인데 저와 아이들이 부모님 댁에 자주 방문을 하니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리원 동기들 톡방에 신생아가 코로나에 걸리면 119도 안 태워줘서 숨도 잘 못 쉬는 애를 데리고 집에서 동동 굴러야 된다는 말을 들었기에 너무 무서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니 이해 좀 해달라네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생이 연락도 없이 본가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동생 놈이 그 와중에도 멍청한 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거기에 화가 나신 아빠가 그냥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서로 보지 말자며 버럭하셨었고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져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동생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희 남편이 평소 제 동생과 형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내고 온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며 처남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처남댁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 바로 잡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릴 것 같으니 그냥 두고 보자 하고 말하더군요. 제 남동생이 이렇게까지 멍청한 애는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된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사실 동생이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 것도 동생이 군 제대 후 연애를 시작했는데 올케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을 진행하게 돼서였습니다. 그때 동생이 29, 올케가 30이었네요. 동생은 공부를 하고 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걸 접게 되었고 현재는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올케는 임신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했었는데 결혼 준비 중에 안타깝게 유산이 됐었죠. 예단 예물은 전부 생략하고 집은 부모님이 해주셨고 혼수는 올케가 기본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마저도 반 정도는 대출을 내서 한 거였더라고요. 친정에서 대출 상환해줄 형편이 안 돼서 올케가 갚는다 했었는데 일을 그만뒀으니 이것도 동생이 갚았겠죠. 참고로 올케네는 어머니와 미혼 여동생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생이 결혼하고 4년이라는 기간이 넘도록 5번을 안 가본 것 같고 저도 딱 2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올케네 친정 식구들은 일주일에 반 이상을 동생 집에서 지내는 눈치더군요. 구구절절 쓰다 보니 결국 제 동생이 제일 등신이라는 결론이네요. 집할자거니 하고 알아서 살겠죠. 아무튼 제가 지금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건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만에 지난 토요일에 올케가 저희 엄마한테 톡으로 100일의 주사는 아기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맞아야 되니 부모님들도 접종 부탁드려요. 딱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 둘이서 잘 살길 바라야겠어요. 부모님이 당장 집을 돌려받거나 그러시진 않겠지만 속상함이 크셔서 당분간은 동생네를 보시지 않을 듯 합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유하지 못한 성격이라 동생한테 팩트를 전달하며 강하게 말했으니 알아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케와 저는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특히 저한테 나를 세웠기에 저도 별로 친해질 생각이 없어 그저 그런 사이로 지내왔었죠. 그래서 더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튼 답답한 건 그쪽이니 얼마 못 가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마음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겠습니다. 같이 환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추가입니다. 본의 아니게 답답함을 전해드린 것 같아 급하게 덧붙여봅니다. 두 분이 당장 100일이다 돌이다 해서 동생네와 다시 왕래하시진 않을 겁니다. 토요일에 톡을 받으시고 엄마가 올케한테 직접 연락하셨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신 건진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내용인 건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까지 태어나서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텐데 만약 다시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건 분명 우리를 돈으로 보는 쓰레기 짓이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걸 보니 유쾌한 통화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빠도 동생이 방문했을 때 입이 안 보겠다 선전포고를 하신 상태이고요. 그리고 동생네 지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부모님이 동생네를 지원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둘이 좋아서 저지른 일이었지만 결혼 전인 아가씨를 임신시켰고 아들은 공부한다고 벌어둔 돈이 없으니 당신들이 가진 것에서 나눠주신 거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챙겨주셨었고요. 그리고 시누이로서 올케에게 한마디 하지 않았던 건 그냥 그럴 만한 가치를 못 느껴서였습니다. 이전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전부터 서로가 별로인 사이였습니다. 평소에도 저한테 날이 선 상태인데 만약 제가 한마디 했더라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뻔히 보였기에 말해 뭐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넘겼던 것 같습니다. 올케 성격으로 보아 저한테 다이렉트로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분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케 친정 어머니는 이미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분인지 대강 파악을 했었기에 이번 일이 크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케 혼전 임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임신했던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동생이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심장소리도 직접 들었고 영상 찍어온 걸 부모님과 같이 보기도 했거든요. 유산하고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요. 그런 걸로 거짓말한 거라면 정말 인간도 아닌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냥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엄마가 한복 일을 하셔서 동생 아기가 태어나면 도란복을 지어주신다 했었는데 안 할 거라 하시는 걸 보니 엄마도 마음먹은 게 있으신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며 절대 걱정하시는 일이 없게 만들 생각입니다. 댓글 주신 분들 덕분에 속상함이 덜어졌었는데 반대로 많은 분들께 답답함만 드려 죄송하네요. 쓰다 보니 변명만 늘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언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한테 며느리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무리해서 집장만을 해준 건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내 자식과 손주의 평안한 삶을 위한 배려였다. 그런데 너희가 기본도 하지 못하고 내 손주 면접할 기회도 거절하니 우리도 너희의 독립적 삶을 존중하겠다. 대신 증여한 집을 팔아서 지원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분할로 월에 얼마씩 의무적으로 반환해라. 또한 너희에게 유산 상속은 단 한 푼도 하지 않겠다. 만약 추후 우리가 보고 싶으면 매년 코로나 백신, 폐구균, 독감 예방 주사는 필수로 맞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영유아뿐 아니라 노인에게도 폐지라는 치명적이다.
네 자식만큼 내 목숨도 소중하다. 딱 이렇게요. 정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문자로라도 통보하라고 하세요. 두 번째, 멍청해도 정도껏 쉬어야지 쌍으로 저게 뭔가요? 지원 딱 끊으세요. 집해준 거 보니 글쓴이네 친정에서 저것들 불쌍하다고 결혼 후에도 이래저래 도움을 줬을 것 같은데 절대 마음 쓰지 말고 신경 딱 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저 집 친정 식구들 나중에 그 집의 학가에서 살겠네요. 뭐 지금도 절반살이는 하는 것 같지만 동생분이 너무너무 멍청한 듯 합니다. 네 번째, 웃긴 게 또 저러다 쓰니 부모님이 올케 자식 자주 보러 안 가고 쓰니 아이만 챙기면 그건 그거대로 서운하다고 난리 피울 인간이라는 겁니다. 초등학생 확진자 수보다 어른들 확진자 수가 현저히 많은데 지도 자식 키운다는 인간이 핑계 한번 대단하네요. 다섯 번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코로나는 핑계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으니 시댁은 멀리하고 싶고 주는 건 받고 싶고 그냥 거리두기 하고 사세요. 니들 알아서 살아라고 해야죠. 참 이기적이고 못된 며느리인 듯 합니다. 훗날 본인 자식에게 그대로 돌려받아 지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길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은땡 사건 아직 안 잊혀졌잖아요.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감시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건데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격인 것 같아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길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면 동생을 자주 불러서라도 상황 설명은 계속 들으셔야 할 듯 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